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내한테 맞을까?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건 아니구나. 폭발하고 싶으면 폭발해도 돼요. 남들이 말하는 철밥통 직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외딴 곳에서 상사와 둘이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상사는 거의 본인의 취미 생활을 하시고 저는 밥 먹듯 하는 야근에 일벌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책임감도 많아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니 이러다 폭발할까 겁이 나요. 물론 일을 하면 몰두해서 하다 보니 그 자체로는 괜찮지만 이런 현실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제가 좀비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제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 의견을 표출해야 적절할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철밥통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네. 되게 부러워요.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화를 낼 것 같네요. 남들은 다 철밥통 직장이라서 나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꼭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꼭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뭐가 부러워요? 왜냐면 철밥통 직장이니까 뭐 이분 상사분이 그러시잖아요. 뭐 취미 활동하시고 그러면서도 안 잘리고요. 네. 많은 분들은 밥만 네. 먹으면 사냐, 네.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보면 이런 질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알 수 있죠. 네. 이분은 사실요, 지금 자기 직장에서 뭐 철밥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걸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에 시달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네. 뭐 나의 이런 고민을 모르고 사람들은 철밥통이라서 좋겠다 이러는데,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참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또 자기가 느끼는 거를 누군가와 나누고 공감할 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제 이런 심리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요, 네. 자기가요 이성적인 거를 그냥 딱 할 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내한테 맞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좀비가 됐다 생각하고 그냥 뭐 이것만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내가 너무너무 싫어, 이제 네.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감성을 사용을 해서 해야 될 상황과 예. 이성을 사용해서 해야 될 상황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분들은 남들이 전혀 공감하기 어려운 고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그걸 안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박사님, 이분이 좀 더 만족스럽게 또 고민 없이 사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분이 만족스럽게 고민 없이 사는 거를 네. 지금 원하는가 라고 하면, 이분 사연에서 사실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기가 지금 상태에서 자기 일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네. 일 자체에 빠져있는 자신이 한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말은 자기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스스로 이 자기한테 뭐 굳이 설득까지는 아니지만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사실은 가장 이분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를 네. 다른 사람들이 잘 눈치도 잘 못 채요. 왜? 멀쩡하게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이분이 상당히 유능한 느낌까지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미친 듯이 그 일에 차라리 몰두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고 본인이 잘한다 라고 믿을 때까지 더 미친 듯이 하세요. 그게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특별히 거창한 의미가 있거나 본인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서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더 미친 듯이 하다 보면 의미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의미는 가치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거를 잘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이야기부터 먼저 해줘요. 그리고 더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네. 지금 당신이 사실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신이 스스로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수준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고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승진을 한다든지 또 좋은 데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것도 당신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뭐 승진하는 거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뭐 꼭 승진을 해야 되나요? 네. 뭐 승진한다고 해서 저렇게 상사처럼 지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냥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다. 괜찮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은 뭐 근무 여건이나 지금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해도 되나요? 해야 돼요. 뭐 표출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 없어요.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럼요. 오. 뭐 이분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상사가 그동안 자기 일 안 하고 취미생활 열심히 하는 상사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일 열심히 할까? 그런 일 그래요. 없어요. 그렇진 않겠네요. 예. 그 다음에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바뀌어질까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의견을 표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거 해봐도 소용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자기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는 상황이나 누구도 아니고 상사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라는 거를 먼저 인식하는 게 이분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박사님,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분이 본인이 언제 폭발할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하지만 폭발하고 싶으면 폭발해도 돼요. 아, 그거 네.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뭐 본인이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요. 이분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 이야기할 사람이 그 상사밖에 없고 네. 또 자기 혼자인데 그럼 자기한테요? 본인한테도요. 야, 내가 언제 폭발할지도 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네. 그게 좀 미친놈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면 상사한테요. 상사님, 제가요 사실 지금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상사가 너 미쳤니? 너 잘라?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허걱하는 느낌도 들을 것 같고, 아, 내가 너무 많이 놀았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상사가 지위를 좀 찾아서 하든지 적어도 이분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죠. 이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인간이 그래도 나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건 아니구나. 나를 신경 좀 쓰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적어도 혼자 완전히 고립돼 있다는 느낌은 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뭐 자기가 근무 여건을 바꾸면 또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네. 또 그 의견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공유할 수 있다고 느끼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표출해야 될까요? 네.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정확하게 잘 표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네.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많은 경우 조직에서는 뭐 이 위계 질서에 따라서 또 이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 이분 있는 조직은 상사하고 자기가 주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의견 표출은 그 의견을 들을 사람한테 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누가 들어야 되냐? 상사한테 의견을 표출하는 거라면 상사한테 분명히 표출하고 또 아이들한테 또는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한테 의견을 표출한다면 또 거기에 맞게 의견을 표출하면 되죠.
그래서 굳이 어떤 식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해야 적절할까요? 이 질문 자체는 본인이 자기 의견을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에 맞게 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공손하게 표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표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거는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하는 일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 일에 빠져 있는 자기가 한심하다고 하니까 스스로 죽을 길을 스스로 지금 찾고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본인이 그 자기 문제를 푸는 옵션을 또 정했어요. 뭐 사람이 좀 더 많은 곳으로 가면 되나요? 출장이 많은 곳을 가면 그치그치그된 상사를 안 봐도 되니까 좀 낫지 않겠어요? 뭐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일만 하면 내가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요. 또는 실험실 같이 실무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더 좋지 않겠어요? 네.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나름대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인데 하지만은 자기는 지금 사람도 별로 많이 안 만나고 출장도 별로 없고 여기서 붙박이장으로 있으면서 실무적이라기보다 행정적인 일을 일을 하시는지. 하고 있으니까 네. 저가 미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기 하는 일을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연을 보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안 돼요라는 이 성급한 답을 스스로에게 정해놓았다는 거.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 굳이 자기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담아둘 필요 없이 일단은 상사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주위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다면 그거 다 적어놔요. 그리고 특히 그 상사 일도 안 하고 자기가 생각생각 딴질하고 그거를 내한테 다 넘기는 거 그거 다 메모해요. 이 꼭 누구 지시사항만 메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부조리하고 잘못된 거를 다 메모할 때 언젠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메모를 하면 지금 이 시간은 괴롭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흥미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